민수는 3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오던 그는 할머니의 부고를 뒤늦게 접했고 장례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골에 있는 할머니의 집을 찾게 된다. 어린 시절 방학이면 늘 머물던 곳이었지만 성인이 된 뒤로는 거의 발길이 끊긴 집이었다. 할머니는 늘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안고 있었다. 시골 마을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풍경, 오래된 기와집들, 느릿한 공기. 그러나 할머니의 집은 달랐다. 인기척이 사라진 집은 유난히 낡고 쓸쓸해 보였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민수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큰 진돗개 한 마리가 달려왔다. 할머니가 생전에 자식처럼 아끼던 게 장군이었다. 장군이는 민수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허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이웃이 잠시 돌봐주고 있었지만 장군이의 진짜 집은 여전히 이곳이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유품 정리를 시작한다. 할머니의 방에는 오래된 사진, 일기장, 낡은 안경, 손대에 묻은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할머니의 성실하고 단정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늘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할머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시골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졌다. 그러던 중 마당 한쪽에서 장군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처음에는 낑낑거리는 소리였지만 점점 거칠고 집요한 짖음으로 변해간다. 장군이는 마당 끝 낡은 창고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 창고 주변을 살펴본다. 창고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듯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눈에 띄는 이상은 없어 보였다. 쥐나 들짐승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 민수는 장군이를 달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장군이의 행동은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며칠 동안 장군이는 밤마다 같은 장소에서 짖고 땅을 파헤친다. 낮에는 비교적 얌전하지만 해가 지면 어김없이 창고 앞으로 향한다. 민수는 잠을 설치며 점점 불안해진다.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집요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묻혀 있고 그것을 꼭 알려야만 한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느낀다. 장군이가 그토록 지키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확신한 그는 창고 문을 열기로 결심한다. 녹슨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드러난다. 오래된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바닥은 대부분 흙으로 덮여 있었다. 창고 안을 살피던 중 장군이는 한 지점에 멈춰서서 다시 땅을 긁기 시작한다. 그곳은 창고 가장 안쪽 낡은 선반 아래였다. 민수가 주변 물건을 치우자 바닥 위에 덮인 낡은 나무 판자가 드러난다. 누군가 일부러 가려둔 듯한 흔적이었다. 민수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단단한 물체가 닿는다. 흙을 걷어내자 녹슨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상자는 자물쇠도 없이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듯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가 묶인 서류 뭉치 빛바랜 베넷 저고리, 그리고 김희망이라는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통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다. 민수의 가족 중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병원 서류 역시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다. 민수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해 김희망이라는 이름에 대해 묻지만 모두 모른다는 반응이다.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어머니조차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말한다. 상자의 정체는 더욱 미궁에 빠진다.
다시 상자 안을 살피던 중 서류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배경은 분명 할머니 집 마당이다. 아이의 얼굴은 병원 서류 속 환자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수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장면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사진 속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준다. 몇몇 어르신들은 금세 그녀를 알아본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 몇 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젊은 미혼모였다.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절실했고 할머니 집에서 잠시 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영과 아이를 친딸, 친손녀처럼 아꼈다. 끼니를 챙겨주고 아이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늘 마음을 썼다. 마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났다. 할머니는 그 일을 두고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셨다고 한다. 민수는 왜 지영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 상자가 창고에 묻혀 있었는지 점점 궁금해진다. 민수는 병원 영수증에 적힌 병원 이름과 날짜를 단서로 지영의 흔적을 추적한다. 여러 차례의 문의 끝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주소를 알아낸다. 낡은 반지하 주택이었다. 그곳에서 민수는 지영과 재회한다. 사진 속보다 지쳐 보였지만 선한 인상은 그대로였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히고 사진을 보여주자 지영은 금세 눈물을 보인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지영의 딸 수아는 어린 시절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절망에 빠진 지영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수술비를 내주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영과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수술은 성공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나 지영은 할머니에게 계속 신세를 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할머니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난다. 대신 도시에서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몰래 찾아와 반찬을 두고 가거나 집안을 정리해주며 은혜를 갚아왔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지영에게 낡은 철제 상자를 건네며 이것을 민수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지영을 자신의 유일한 딸이라고 부른다. 상자 속에는 지영과 아이를 위한 통장과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지영은 그 상자를 민수에게 전하지 못한다. 죄책감과 슬픔에 차마 마주할 수 없었고 결국 상자를 다시 창고에 묻어두고 떠난다. 장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존재였다. 민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장군이가 왜 밤마다 창고 앞에서 짖었는지 깨닫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충성심이었다. 상자를 발견하게 하고 진실을 전하게 하려는 행동이었다. 상자 속에는 실제로 할머니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을 지영과 손녀 희망에게 나누어 주고 민수에게는 이들을 가족으로 보살펴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인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선택한다. 그렇게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온다. 장군이는 더 이상 밤에 짖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다.